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처럼 국회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몰라서 넘어가고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참아야 했던 또 그런 일들을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겪고 있을 텐데요. 이 코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좀 당당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시겠습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 이면준 쌤 그리고 조서연 아나운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주 쌤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연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연말연시는 가족들과 또 여자친구와 함께 항상 즐거운 시간을 되게 여자친구랑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애정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올해 하십니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기대하겠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네. 저번 주 주제가요. 이제 아주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이 최저임금제라는 게 뉴스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네. 저번 취준위에서도 저희가 다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취업정보에서 이 주제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네, 일단 최저임금제를 둘러싸고 고용계에서는 환영을 하는 반면, 고용계에서는 반발을 하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KFC 같은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부분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등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서 긍정적 효과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요. 우리 취준생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준 쌤의 다짐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조서연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입니다. 다짐 한마디 해주시죠. 다짐이요. 제가 이렇게 매주 이 망치와 망치걸, 함께 예. 좀 강한 어조로 제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들을수록 자꾸 속상하고 안타깝고 정말 화가 납니다. 새해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연들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새해부터 취준생 인권위원회 아주 시작이 좋았습니다. 느낌이 좋아서 그런지 앞으로의 기대가 좀 큰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네. 자, 현주 쌤, 이번 주도 그럼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전 국민 또 대한민국의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자기 권리를 위한 지키기 위한 정보를 가져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 다뤘던 최저임금제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정보만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서연 아나운서가 오늘의 안건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오늘의 안건 최저임금에 관한 사례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이직을 희망하는 A씨가 다니는 중소기업 내에서 최근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복지 변경의 건이라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는데요. 상여금을 200%에서 100%로 깎고 근로자의 날과 추석, 설날 당일을 빼고는 공휴일에도 연차 휴가를 쓰고 쉬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또한 앞으로 휴일 특근 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심지어 구두로 통보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도 현주 쌤께서 얘기하셨지만 고용주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 지금 현재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히려 피해를 입는 거여서 네.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저희가 엊그제 취업인 뉴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었다고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예.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지 않으려고 각종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인상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강제로 휴게 시간을 연장하거나 또 상여금을 기본금으로 밀어놓고 식대나 교통비를 삭감, 기존의 유급휴가를 연차 휴가로 대체하는 등 방법이 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나의 권리, 최저임금을 똑똑히 계산하려면 사업주의 꼼수도 확실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아주 시원한 망치 소리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예. 네, 조선 아나운서께서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하나 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자, 현준 쌤, 이처럼 당하지 않고 똑똑한 근로자가 되고 싶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기존에는 이제 법망을 통해서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네. 더 쉽게 문제풀이 형식으로 오. 내용을 복습하면서 좀 더 친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문제풀이 형식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를 조소연 아나운서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 5일 근무, 또 1일은 유급 주휴일인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다음 중 2018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예. 시급은 기억이 납니다. 얼마였죠? 7,530원. 네. 맞습니다. 네. 뭐 월급 기억나시나요 혹시? 월급 어느 모르겠네요. 정도는? 기억이 안 한 나네요. 150만 많은 원 뉴스를 언저리였던 하고 것 같은데 있어서. 맞나요, 쌤? 예, 어떻습니까? 네, 일단 두 분 다 거의 비슷하게 예. 맞추셨고요. 일단 시급 같은 경우는 7,530원이 맞고 월급은 157만 3,770원이 맞습니다. 또한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 이러한 점이 바로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시는데 이런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가까운 노동청에 가셔서 이 차입분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회사가 2018년도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임금 항목 변경 등 각종 꼼수를 부린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라든지 전문가분에게 문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점에서 현준 쌤과 송진원 쌤의 학생들은 참 든든할 것 같아요. 무슨 취업하기 전에 뭐 현준 쌤께 물어봐도 되고 또 맞아요. 진원 쌤이 노무사시니까 좋을 것 같은데 자 취준생분들의 곁에 이런 쌤들이 분들이 항상 계실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법이잖아요. 많아야 될 텐데, 그죠? 네,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인권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무 관련해서 문제를 묻는 취준생분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 생활 보장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2번 문제 어떤 네. 겁니까, 조소연 아나운서?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1번 교통비, 2번 직무수당, 3번 식대, 4번 야근과 연장수당, 5번은 정기상여금입니다. 이번에는 객관식이니까 좀 쉽게 찍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찍어보시죠. 저는 2, 3, 4번은 다 같은 것 같은데 밥도 먹어야 되겠고요. 야근 수당도 있어야겠고. 저는 2번? 직무수당? 예. 2번? 좀 밥이 중요해요. 모르겠어요. 3번. 쌤 뭔가요? 조소연 아나운서 뭔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음 같아서는 3번 같은데 2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 답은 현준 쌤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맞추시긴 했는데 정답은 2번 직무수당, 4번 야근, 연장수당, 5번 정기상여금 모두입니다. 세 개예요? 네, 세 개입니다. 4, 5. 네,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 같은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중에는 매월 지급되는 것만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은 제외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뭐 교통비야 운동 차원에서 뭐 걷는다 쳐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뭐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것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직무수당, 야근과 연장수당, 정기상여금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요. 이제 예. 세 번째 문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월급이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 야근 및 연장 수당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다음 중 시급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맞는 건 무엇일까요? 1번은 기본 209시간의 기본급으로 나눈 거고요. 2번은 기본급 플러스 식대 플러스 교통비를 또 209시간에서 나눈 겁니다. 3번은 월급 총액을 나눈 거고요. 4번은 연봉 총액, 5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입니다. 여기선 또 한번 찍어보시죠. 이것도 어렵네요. 방송 전에 좀 힌트 좀 얻어올 걸. 그러게요. 어렵네요. 10대 교통비 빠진다 했었으니까 아닌 것 같고. 네. 이게를 3번인가요? 그러게요. 월급 총액? 예, 어떻습니까? 월마다 지급되는 거니까. 아쉽게도 아닙니다. 뭡니까? 정답은 1번 기본 시급 나누기 기본 209시간입니다. 오, 네. 그래요? 주 40시간 이제 근무 기준을 한 달간 유급 처리하는 시간인 소정 네. 근로 시간과 유급주일 수당은 월 평균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합산하여서 209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기본급으로만.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 기본급. 같은데. 네,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갈수록 어려워져 갖고 이것도 뭐 맞출까 싶긴 한데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다음 중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될 때 올바른 대처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수집한다. 2번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문의 및 신고를 한다. 3번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한다. 4번 동료와 상의해서 대응 방안을 찾는다. 5번 그냥 주는 대로 받는다. 뭐가 있을까요? 네. 야, 근데 이게 마지막 문제 답은 그냥 주네요. 뭐 5번이라 하지만 네.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그 고용주와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 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 네. 때문에 또 그냥 받는 대로 이 주는 대로 받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답은 5번이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경우가 실제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소위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맞아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보기에 나와 있듯이 1에서 4번 부분은 꼭 그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예, 네, 뭘요? 예. 1번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수집한다. 2번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문의 신고한다. 3번 같은 경우는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한다. 4번 같은 경우는 동료와 상의해 대응 방안을 찾는다. 4번은 또 애매하겠네요. 정확한 부분에서 법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같이 법리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도움을 요청하도록 증거 하겠습니다. 수집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증거 같은 경우는 네. 뭐 녹취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객관적으로 법정이라든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나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문제를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문제를 뭐 정신없이 풀어봤지만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되짚어 봐야겠죠. 한번 1번 문제부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이 2018년부터 새로 책정이 됐는데 최저임금은 시급 얼마라고요? 7,530원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월급은 157만 3,770원. 네. 이게 1월 1일부터 네, 적용된 거고요. 적용이 된 거고요. 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살펴보면요. 직무수당, 그리고 야근과 연장수당, 그리고 정기상여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쌤? 네, 맞습니다. 네. 왜 고세기. 이렇게, 왜 이런 거죠? 네, 식대와 교통비가 안 되는 거는 그 부분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런 거는 세금이 된다. 제외되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 저희가- 이거 어려웠어요. 네, 월급이 맞아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야근, 연장 수당으로만 구성된 경우에 다음 중 시급 최저임금 계산법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네, 그 기본급 나누기 209시간인데요. 이게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주휴 수당을 포함한 시간이 월평균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209시간을 나눠주시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4번은 저희가 다음 중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될 때 올바른 대처법이 아닌 것은이었는데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여기서 일단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둘 다 좀 제가 봤을 때는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동료의 어느 정도 법적 지식이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수집하고 또 고용노동부에 문의 및 신고를 하고 예. 또 가능한 공인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4번, 5번이 제일 만연하기 때문에 이런 맞아요. 문제를 네. 만드신 것 같아요. 뭐 잘 모르니까 일단은 근처에 있는 동료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괜찮을까라고 그러게요. 하면 동료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주는 대로 그래, 받아. 야, 예, 야, 참아 위험한 짓 목구멍이 하지 마. 포도청이야. 네, 이러면서 참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4번, 5번 둘 다 저는 답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현주쌤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좀 팁 주실 거 있으면 짤막하게 듣고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 이제 알바를 통해서 금전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을 덜었지만 고용 시장이 악화되면서 혹시나 자기한테 채용에 불이익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 이번 임금 인상을 통해서 그 알바를 통해서 금전적인 부담은 덜시되 그 고용 시장의 악화 부분에서 본인이 이런 부분을 뚫을 수 있도록 본인만의 무기를 강화시켜서 취업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취준생 인권위원회 좀 채워봤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조서연 아나운서 또 임현준 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재밌게 보셨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특집 외터전은 계속되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